이건 닭다리가 아니라 꽈배기입니다. 꽈배기. 오늘 그 깜짝 퍼포먼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단 게 너무 많이 땡겨가지고 꽈배기를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연하는 거 너무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변신? 안 보여요? 예, 피곤해요 지금. 제가 오늘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가서 리허설하고 하느라고 잠을 3시간 정도 잤어요. 가서 그 전투기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무대 리허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거기 엔지니어 분들 그 기술자 분들 이제 계시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전투기 진짜 멋있었어요. 전투기 못 타요. 전투기 타면 저 잡혀갈걸요. 만지지도 못하죠 전투기.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그래도 뭐 본 게 어딥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투기 실물을 본 몇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실제로 봤으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사실 라이브 켰습니다. 자랑스럽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뭐 사실 제가 거기서 노래 부른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가 나왔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죠. 저는 영광스러운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그 공군 오늘 입었던 자켓이요, 공군 그 조종하시는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 입는 그 자켓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런 건 함부로 이렇게 그 군인이 아닌 이상 입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번에 의미 있는 공연을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의상을 입으면 좋을까 해서 그런 공군에서 나오는 이제 자켓들이 입고 노래 부르면은 뭔가 의미도 있고 되게 괜찮겠다 싶어서 그쪽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잠시 빌렸어요, 그 옷을. 잠시 빌려서 입어서 다시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공군 자켓이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장소도 장소고 출구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함부로 이렇게 막 자유롭게 못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리허설하고 대기하고 기다렸다가 머리에 왁스랑 스프레이 바르고 그리고 인이어 체크하고 리허설하고 동선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저는 바로 그냥 나왔어요. 그냥 제 할 일 하고. 그리고 오늘 안 떨렸냐고요? 엄청 떨리죠. 생방송이잖아요. 나 생방송 나 진짜 너무 싫어. 생방송 좋아하는 가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가수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가 뉴스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 생방송으로 하시는데 그것도 되게
속으로 싫을걸요? 아무래도 한 두세 배로 긴장되니까. 그리고 막 잠을 이제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하니까는 더 약간 조금 긴장되더라고요. 떨렸는데 이제 사실 떨렸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긴장이 됐어요. 그 목 상태가, 그러니까 잠을 좀 푹 자고 노래 불렀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잠을 푹 자지 못해가지고 뭔가 목에 좀 이렇게 메말랐다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이제 긴장되는데, 근데 막상 이제 노래 딱 부르면은 어느 정도 조금 그 긴장감은 이제 좀 없어지고, 그렇죠. 노래 이제 막 가사나 이런 거 집중하다 보면 이제 또 그 긴장감은 좀 사라지고 이제. 그리고 오늘 그 인트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저 노래 부르기 전에 그 인트로 빵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곰팡이가 만들었어요. 곰팡이 동생, 그 608, 607이냐 608이냐 거기 곰팡이가 인트로 제가 만들었어요. 뭔가 우리나라의 그런 웅장함과 새로움과, 그리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느낌과, 거기에 이 한국적인 느낌이 가미되고,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담아서 요런 식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30초 정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잘 만들었더라고. 원래는 약간 내가 아까 그 나왔던 거 잠깐 내가 다시 봤는데, 처음에가 살짝 페이드인으로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가 약간 조금 살짝 끊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문이 너무 빡세다고요? 안 그래도 곰팡이가 제 얘기 듣더니 예?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봐. 예? 할 수 있지? 어허, 예? 예, 챙겨볼 수 있게 여러분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안 그래도 이제 전에 저희가 얘기했어요. 저희 팬분들한테 사전에 공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니까는 그 행사 이제 그 특성상 그거를 얘기를 이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가 해서 부득이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다시 이렇게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뭐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항상 찾아봐 주시고 멋있다고 해주시고
장하다고 해주시고, 믿음직스럽다고 해주시고, 대단하다고 해주시고, 잘생겼다고 해주시고,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만드라 그때 맞아요. 만드라크라는 노래를 맨 마지막에 항상 콘서트 때 하는데, 그때마다 멤버 소개하고 제 소개를 하는데, 제가 그때 항상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들한테 허위 사실을 항상 얘기하고,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제 외모와 제 키에 취해서, 제 재산에 취해서, 내 재산이 막 몇 조 있고 키는 180에 막. 근데 항상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마치 진짜인 양 믿어주시는 여러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니에요. 키 190? 190은 아니고요. 한 182인가 1인가 그럴 거예요. 사이비 교주? 내가 그 얘기 했나? 옛날에 어떤 이제 지인분께서 저희 콘서트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희 공연을 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수많은 공연을 봤는데 국카센 공연을 보고 충격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뒤에서 멀찌감치 그 무대와 그 관객들을 보는데, 사람들이 마치 어떤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그 사이비 교주가 이렇게 앞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아래에서 막 교인들이 막 이러면서 같이 막 해가지고 막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예를 들어서 막 싱크홀 이런 노래 하면 막 손바닥 하는데 막 다 같이 막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손바닥을 내밀고 막 같이 막 노래 부르고 박수를 막 똑같이 치고 막 똑같이 머리를 흔들고 막 점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합이 잘 맞는 팬들을 처음 봤다고. 합이 잘 맞는 팬, 그렇게 단체로 그렇게 막 그 홀릭돼 있는 사람들을 처음 그런 광경을 봤다고. 좀 충격이었다고. 막 꼬리 할 때 맨 마지막에 내 몸은 거짓말 하면 크아 한 다음 막 맨 마지막 달릴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 무대를 보면서 이렇게 흥분도 되지만, 그 무대를 보면서 뛰어노는 관객분들을 보면서 흥분이 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의 완성이
우리가 이제 들려주는 것만으로 완성이 되고 연주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같이 뛰어 노니까 그게 더 완벽하게 이제 그 노래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야. 다 같이 거기서 무리가 막 그렇게 뛰어노니까. 빨리 다시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다시 이제 싱콜과 꼬리를 하면서 이제 뛰어놀 때, 사냥을 하면서 같이 노래 부를 때,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운동도 좀 하시고, 그리고 등산도 좀 다니시면서 폐활량도 좀 늘리시고, 예, 근육량도 좀 늘리셔가지고 우리 진짜 원 없이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플레어도 내가 마이크 딱 뜨면 여러분들 막 깜짝 놀라. 그것도 내가 알기로 그 노래도 한 3옥타브 그래도 한 도, 레 되지 않나? 아닌가? 한 2옥타브 한 C 정도 되려나? 아니 그거 되게 높은데 여러분들 그거 부르는 거 보면 신기해요. 아니 그거 왜 이렇게 잘 불러 그거. 여러분들도 내가 볼 때는 약간 그 목이 좀 이렇게 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가 좋았지. 땀에 쩔어있는 여러분들을 봐야 좋은데 요즘은 너도 나도 뽀송뽀송해져가지고 마스크 끼고 발성을 제가 가르쳐 드릴 필요 없고 그냥 공연장에서 와서 같이 뛰어서 노래 부르고 하면 그 발성이 자연적으로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연장 오세요. 나중에 보송보송 푸동푸동 공연 때 퇴직금으로 콘서트 투어 하시는 분 계셨는데 문득 그분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분 잘 지내시는지. 그 퇴직금으로 콘서트 전국 투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계속 고맙더라고요.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기 전에 온 분들도 계시고 사실 하루 종일 거기에 있던 건 아니고 하루의 반은 그 도로에 있었고 하루의 반은 거기에 있었죠. 오늘 하늘 참 맑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늘이 참 맑네 하면서 이제 나의
그 저주가 끝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공연은 이제 끝나고 가려고 하니까는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딱 내리니까는 저희 스태프분들이 이제 막 저를 보면서 뭐 이러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근데 내가 그냥 괜히 미안해 이랬습니다. 아니, 오늘도 비가 내리더라고. 거기 공연 끝나니까 거기에서 비가 내렸어. 교통사고 이후 공연 스탠딩하려고 열심히 치료받고 있어요. 교통사고 나셨어요? 몸 관리 잘하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교통사고 운전하시다가 그렇게 되셨나? 아무튼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히 운전하시고요.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전은 늘 방어 운전. 저는 운전할 때 항상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앞도 보고 다 봐야죠. 드럼 세트에 아크릴 그거, 드럼 앞에 아크릴 그걸로 이렇게 막 되어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약간 그 차음되는 건데, 드럼이 너무 보컬이랑 가까이 붙어 있으면 드럼을 너무 세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악은 약간 막 센 음악이 많으니까 막 그걸 세게 치면 그 마이크에 드럼 소리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밸런스가, 제가 듣고 있는 제 인이어에서 밸런스가 다 깨져요. 드럼 소리밖에 안 들려요. 드럼 소리를 믹스해서 다 뮤트를 해도 드럼 소리가 제 마이크에 타고 들어가서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이제 그게 음악으로 안 들리는 거죠. 이제 드럼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럼 드럼 소리만 들리면 이정길만 계속 생각나잖아요. 공연 때 이정길만 계속 생각하면은 공연이 굉장히 흐트러지고 집중이 안 되거든요. 기분도 조금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크릴 그거를 대면 약간 이제 그 드럼 볼륨이 줄어들죠. 그 마이크까지 잘 안 오죠. 이제 조금 덜 오죠. 덜. 맞아요. 이정길 차단용 방패. 그게 딱 적당하네. 우리 그걸 줄여서 2차방이라고 해요. 2차방. 2차방을 그래서 항상 공연 때 이제 하고 있죠. 네, 2차방. 그런 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2차방이 없는 이제 공연장도 있어요. 가끔씩 그 공연 이제 음향 업체 쪽에서 그 2차방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가 있어. 가끔씩.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괜히 이정길한테 이제 이정길을 이제 쳐다보죠. 그러면 이제 이정길이 사실 이정길의 잘못도 아닌데 알아서 살살 칠게 뭐 이러죠. 예, 이정길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정신이 가장 또렷또렷해지고 가장 활기 넘치고 가장 이렇게 뭔가 좀 행복하고 막 그렇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영상 편지.
빨리 이정길도 봐야 되는데 이정길 빨리 봐서 여기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여기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이정길을 내가 못 만나가지고 빨리 우리 이정길 만나서 여기 턱 여기 빡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하세요? 시험 준비하다가 늦게하고 불이 나게 들어왔어요. 시험 준비 잘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혹시나 좋은 결과가 없다고 해도 너무 이렇게 실망하거나 상심하지 마시고 늘 또 다른 기회는 또 오니까는요. 지금 당장 실수가 내 인생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만 같이 절망적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오히려 그 실패로 인해서 다른 새로운 길에 접어든 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실패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또 이런 순간도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거를 우리 삶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이 막 50, 60을 먹어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그래서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는 열심히 하되, 왜냐면은 또 이 기회라는 건 계속 오거든요. 누군가한테는 어쨌든 100번의 기회가 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10번의 기회가 오겠지만 100번이 오건 10번이 오건 기회가 100번이 와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걸 갖지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5번만 와도 준비된 상태에서 그 기회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의 운명을 바꿔버리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냥 늘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쉬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만 하면 삶이 불행해져. 너무 열심히만 하면. 내가 볼 때 쉴 때 좀 제대로 쉬는 것도 능력이야. 근데 내가 그러질 못해. 쉴 때 제대로 쉬는 방법을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나마 이제 좀 쉴 때 좀 쉰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등산. 근데 그 등산도 나는 진짜 열심히 해. 막 진짜 막 침 흘리면서 올라가요, 저는. 콧물 흘리면서 올라가고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가끔씩은 어디 야외 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기도 하고, 멍 때리는 시간 따로 만들고,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책도 읽고 이러면은 좋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영화 보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쉬는 거는 또 열심히 쉬세요.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살아, 보면. 정신 상태도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 매사가 너무 귀찮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매사가 조금 귀찮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간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간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정신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육체의 약간 그 밸런스가 깨져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간이 약간 좀 약하신 분들이 등산 가면 화장실 가고 싶어져서 못 가겠다고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요?
왜 등산을 올라가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지? 가기 전에 몸을 비우고 가면 되지 않나? 맞아요. 간이 피곤하면 무기력증이 이제 같이 오는데요. 이제 무기력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무기력증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밥을 먹거나 이제 끼니를 해결할 때 그 양을 한 5분의 3 정도만 먹어요. 조금 줄여서 먹어요. 그러면 피곤함이 조금 덜하고요. 왜냐면 이제 간이 뭐 이제 소화시키거나 할 때 간이 막 움직이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페인을 조금 줄여요.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마시고 비타민을 밥 먹는 중간에나 밥 먹고 나자마자 비타민을 먹어요. 그래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도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왜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환경적이고 생활 패턴의 어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유전적인 영향이 뭐 제일 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서도 그 간이나 이제 먹는 거 그런 걸로 조금 몸을 가볍게 만들면 그 무기력함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어도 무기력해져.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40분 정도 자요. 그냥 그 누워서 자면 소화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 생길 수 있으니까 그 3단 의자 같은 걸로 해서 2단쯤으로 살짝 뒤로 제친 다음에 그리고 자요. 의자 위에서 그냥. 먹자마자 바로 누우는 것도 안 좋아요. 그거 되게 위에 안 좋아요. 위에 줄넘기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노력하면서 이제 성실히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이제 몸이 안 좋아 봐가지고 이제 제가 다 이제 터득한 거거든요. 저도 무기력증이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그 무기력증이 항상 절정에 다를 때가 뭘 많이 먹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무릎하고 발목 안 좋으신 분들은 줄넘기는 좀 안 좋죠. 그런 것도 다 이제 어디가 아프면 이게 왜 아픈지 막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식생활도 그렇고 자기한테 뭐 잠잘 때 이제 뭐 베개 높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잠잘 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귀마개 하고 소음을 차단해서 잘 때 숙면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짝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또 숙면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규용 요즘 줄넘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기력함도 문제지만 조급함이 너무 심하다고요? 그 조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하면 좋대요. 그 생활계획표 이거를 만들어서 생활하면 좋대요. 오히려 그 조급함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생활계획표 그 시간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 조급함이 많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급함이 생길 때 좀 책 같은 거 읽어도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이 좀 되고. 운동하면 활력도 생기고 그 수면도 그
깊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근육량을 키우는 게 수면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20대 30대에 키워놨던 그 근육이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60% 정도의 근육량을 이제 막 키워놨으면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 60% 이상의 그 근육량을 넘어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몸이 기억을 하나 봐. 근육의 어떤 그 발달의 그 딱 그 피치를 기억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젊었을 때 운동을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나이 먹고 다시 운동을 조금 쉬었다가 해도 그 정도의 어떤 그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젊었을 때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예, 이렇게라도 보니까 좋죠. 저도 이렇게라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수영장 이런 거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 많죠. 운동하러 제대로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사실 산책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산책, 걷는 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운동이 걷는 것 같아, 나는. 저는 예전에 한 지하철역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항상 거기를 걸어 다녔었어. 산책하면 몸 건강에도 좋지만 정신 건강에도 되게 좋대요. 산책하는 게 정신 건강에 되게 좋대. 산책을 하면 이 사색을 하게 된대. 이게 사색을 하면 되게 좋아. 그리고 등산할 때 이제 내려올 때 하산할 때, 등산 같은 경우에 이제 하산할 때 돌이 불균형적인 위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단처럼 딱딱딱 정해진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위치 계산을 한대요, 내려오면서. 그래서 약간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더라고, 그게. 등산할 때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내가 이 다음에 뭘 밟고 이 다음에 뭘 밟고 이렇게 머리 약간 게임을 하는 약간 그런 것 같아. 뇌가 돌아가는 구조가 그때. 그래서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호두도 치매에 좋다고 하고. 요즘 읽는 책이 바로 전에 제가 읽었던 게 킬링 조어의 그 여름이었나? 그 화가 그 책이었고, 지금은 어떤 작가가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쓴 책이었는데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책은. 제가 그거는 책 나중에 제목 기억나면 그거 알려드릴게요. 하루 전에 읽었었던 게 아마 킬링 조어의 여름. 그리고 저는 그 예전에 읽었었던 거 다시 조금 읽고 그랬었어요. 요즘에 이제 가사를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가사랑 관련되어 있던 그 책들을 조금 봤었어요. 나중에 기억나면은 알려드릴게요. 책 고르는 기준은 내가 알고 싶은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싶은, 내가 생각하고 뭔가 이제 고민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봐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 문학 관련된 페이지 쪽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하면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책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책을 우연치 않게 이제 막 뭐 표지가 이뻐가지고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작가가 좋아. 그러면 이제 그 작가들의 다른 책들을 이제 읽어. 그리고 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잘하는 법, 뭐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무슨 법, 막 뭔가 그런 거 방법 알려주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읽어요, 저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좀 이게 읽다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들 각자의 삶은 다 다르잖아요. 삶의 형태하고 흐름과 역사가 다 다른데 막 어떤 그 작가만의 어떤 일어났던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선택과 어떤 기로 사이에서의 뭐 어떤 고민에 대한 이제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쓴 건데,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다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나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책을 읽을 거면 아예 많이 읽던지, 여기저기 막 여러 가지 삶의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이게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지문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근데 우리가 사는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삶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도전이라는 게 어떤 그 순간에 그 도전이 어떤 사람한테는 인생을 정말 잘 되게 됐던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어떤 도전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무모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실패가 되는 약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책을, 남들의 어떤 성공 비법이 적혀 있는 책들을 보고 그거를 막 자기 삶에 대입하거나 그걸 따라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조금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좀 이해하고 내 상황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해서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 해석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능력은 뭘로 키우느냐? 저는 오히려 소설이 더 그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아예 그런 책들을 읽으시는 분들은 만약에 거기서 해답을 얻고자 한다면 더 많이 차라리 읽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막 그런 성공 비법들을 다 습득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거기서 자기 삶에 뭔가 좀 잘 맞는다, 나랑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자기가 쏙쏙 빼와서 대입하면은 그건 모르겠어. 그거는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책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결과가 되니까, 차라리 자기가 자기 삶을 해석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책을 읽는 게 난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런 책들은 어떤 철학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소크라테스, 막 아리스토텔레스 막 그런 거 그 철학자들 막 역사 순서대로 막 읽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막 점점 막 거기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지. 모든 이론가들이나 소설가들의 어떤 특히 이론가들, 정신분석학을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시대도 바뀌었고, 그 시대에는 그거 획기적이었지만 지금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그거는 잘못된 그런 이론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그 옛날에 썼던
그런 분석학의 어떤 작가들의 이야기들을 판단해서 이게 잘되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또 하나의 대안이었을 수도 있고, 그게 획기적인 하나의 어떤 새로운 또 이론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이론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수정되고 거기서 보완이 되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 생겨난 거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과는 맞지 않는 조금은 좀 틀려 보이는 이론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 왜냐면 그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것들이 개선되어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위치라든지 관점 같은 것들, 시대정신,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존중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과거의 이론들이 그런 것들이 다 맞지 않아도 저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읽어요. 그래서 그게 이게 맞고 이게 지금 시대는 아니고, 하지만 오히려 옛날에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좀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게 생기면 점점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삶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내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준이나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 사람들은 뭘 해도 잘하더라고. 네. 뭘 해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막 종교서적 같은 것도 저는 다양하게 읽어요. 오히려 그게 오히려 진짜 종교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잘 내 스스로가 좀 더 기준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방황하거나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썼던 어떤 인생 설계나 막 마치 해답을 알고 있는 양 쓴 책들이 있어요. 요즘 너무 많지. 그런 수많은 책들이. 요즘 보니까 증권가 그쪽에 관련된 책들이나 막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이나 이런 게 거의 막 베스트 그 셀러급으로 많이 팔리더라고요. 상위권에서 막. 요즘 우리들이 소비하고 있는 책들이 이제 굉장히 되게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간절하다 보니까는 찾게 되겠지만은 그런 걸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실 그게 해답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과연 진짜 그게 해답이고 정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누군가 자기의 삶을 그냥 자기 식대로 살았던 사람이 썼던 그 사람만의 지문이거든. 사실 그 사람만의 생활 패턴이 그 사람만의 정답이고 관점인데,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왜곡시키고 자기 자신을 더 혼란에 빠뜨리는 것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내 자신의 근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자기가 판단하는 능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좀 자기 삶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주절주절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벌써 10시 34분입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인스타 라이브로 이렇게 막 하는 게 막 좀 그래. 직접 보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쉬워도 이게 뭐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예. 저 갈게요.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감기 조심하세요.